이더리움이 2021년도, 21년도, 22년도에, 그러니까 2018년도에 한 160만 원에서 220인가 210만 원에 정점을 찍고, 그리고 내려가서 10만 원, 20만 원을 횡보하다가 2021년, 2022년도에 이제 오르기 시작해서 550까지 오르고, 현재 가격이 지금 310만 원인데, 저는 적립식으로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더리움 말고 살 게 없어요. 마땅히. 우상향하는 자산 중에서 진짜 의미있게 우상향했던 자산으로 따지면은 나스닥 지수가 있죠. 나스닥 레버리지 같은 경우가 정말 많이 잘 상승을 했는데, 앞으로는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상황도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1일 추종 레버리지라는 게, 나스닥 1일 추종 레버리지라는 게 결국엔 횡보장에서 녹는 개념이고, 밑으로 계속 하락하거나 위로 계속 상승하는 경우에는, 그게 밑으로 계속 하락할 때는 덜 하락하고 위로 계속 상승할 때는 더 상승을 해버리기 때문에 1일 추종 레버리지가 괜찮을 수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아무래도 결국에는 닷컴 버블 백테스트를 돌리면은 나스닥 레버리지가 완전히 그 99% 손해를 봐서 조각나버리죠. TQQQ는 그냥 아예 회생 불가능해지고, QLD는 그 99% 손해를 봐서 회복하는데 10 몇 년이 걸리죠. 근데 그럼에도 QLD가 그냥 나스닥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걸 때 일부를 건다고 쳤을 때 왜 전체를 걸면은 QLD보다 QQQ가 더 좋냐고 하면은, 전체를 걸었을 때 예를 들어 6억이 돼요. 1억을 걸어서 6억이 돼. 1억이 0원이 돼 했을 때 6억이 된 게 기분이 더 좋아야 되잖아요. 원래 6배니까. 근데 0원이 됐을 때 기분이 더 최악이에요. 그래서 일부를 걸으라는 겁니다. 레버리지 투자는. 근데 기대 수익만 놓고 보면 레버리지가, 나스닥 레버리지가 압도적으로 좋다는 겁니다. 얘기가 샜는데, 어쨌든 간에 우상향하는 자산으로 QLD가 굉장히 좋은데, 현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 시점을 얘기하면은 지금 현재만 놓고 보면 이더리움만큼 매력적인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가치는 측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자산이기 때문에.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이게 스마트 플랫폼인데 플랫폼 역할, 애플 같은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어떤 금융 거래의 고속도로 통행료 받는 역할도 해서, 어, 애플이나 아니면 다른 기업 통행료 받는 그런 기존 금융 기업, 그런 것들을 대체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정산소 역할도 할 수 있죠. 거래 기록의 정산소 역할. 그런 세 가지 역할들을 크게 하는데, 이더리움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된다는 가정이에요. 세 가지 역할을 하는데, 이건 모두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탈중앙화라는 게 CEO가 없어요. 이더리움의 CEO, 창립자는 물론 비탈릭 부테린인데, 그 CEO 개념이 없고 모두가 주인이다 보니까 모두가 스테이킹을 해서 수수료를 받는 구조인데, 이렇게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그 시가총액이 얼마나 형성될지 저희가 직관적으로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금 같은 경우,
금의 시총을 모른다고 쳐봐요. 지금 5경인데 금 시총이 5경인데 시총을 모른다고 쳐봐요. 그 맞힐 수 있습니까? 금 아무짝에 쓸모 없는데 그냥 자산 저장 가치 수단이다 해서 시총 얼마 될까? 그럼 그거 맞힐 수 있습니까? 나 못 맞힐 것 같아요. 5경이라는 숫자를 가늠을 제가 못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 디지털 금이니까 금이 먼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시가총액으로 그 자산 저장 가치 수단 변하지 않는 것 가장 심플한 것 오히려 쓸모가 없고 심플할수록 그 시가총액이 좋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입증을 금이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기대감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거는 현 가격 시점에서 지금 1억인데 10배 20배 간다고 해도 그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더리움은 아예 새로운 버전이라는 거죠. 원래 있는 부분인데 근데 그런 걸 차치하고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시가총액이 싸다는 겁니다. 310억인데 개당 310억인데 시총이 한 380조인가 그런데 이게 애플이나 구글 시총까지만 가도 10배 상승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자체로 충분히 싼 가격이기 때문에 그냥 사두는 거죠. 그래서 진짜 괜찮은 걸로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 괜찮다의 기준은 우상향을 보는 거죠. 우상향을 보는 자산으로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현 시점 가격이 싼 게 이더리움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더리움을 모으고 있고 310억이면 310만 원이면 지금 가격이 310만 원인데 개당 이거 그냥 사두고 한 1,500만 원 걸어두면은 그 괜찮아요. 그냥 스테이킹을 하는 게 더 낫고 스테이킹을 하다가 1,500만 원 이상 되면 풀어서 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2030년까지 들고 간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두 가지 또는이에요. 또는 1,500만 원 저는 1,500만 원으로 정했는데 1,500만 원 이상 또는 2030년 이후 이렇게 해서 둘 중 하나만 선택하면은 스테이킹을 푸는 걸로 정하고 기계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좀 밀린다고 해도 1등 못하고 2등 한다고 해도 솔라나 치고 올라오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2등 3등 한다고 해도 310만 원에서 많이 떨어져 봤자 한 150만 원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로 가도 이거는 따는 판이에요. 이거를 사는 게 낫지. 지금 삼성전자가 갑자기 20만 원 됐는데 이거 따라 사가지고 삼성전자 뭐 40만 원, 50만 원 간다고 그거 따라 사는 그게 훨씬 위험한 겁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안전한 게 이더리움이고 그리고 저는 항상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제 QLD를 제일 좋게 보고 있는데 지금은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면은 AI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AI가 나오면은 사회 구조가 바뀔 겁니다. 결국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새로운 그런 자본주의가 아니라 뭐 새로운 것들도 생길 거고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변동성이 강하게 오면은 녹습니다. 그 레버리지는. 그래가지고 좀 관망하는 게 괜찮다고 보고 그러나 그럼에도 이제 마음 한구석에는 있는 거죠. 어떤 AI가 이제 진짜로 적응하기 시작해서 QQQ에 있는 그 시총 100위 싹 물갈이 되고 진짜 탄력 받았을 때 막 GDP 1년에 10% 20%씩 오르고 탄력 받았을 때 그 상승을 그 주가 상승이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일 것 같다는 생각에 그래서 언젠가는 들어가야겠지만 지금은 이더리움이다. 결론입니다.